허리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척추위생이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자, 일명 신전자세라고 하죠. 그 자세를 통해서 안 좋아졌던 허리에서 허리가 좋아졌어요.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편해졌어요.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해줘야 될 일, 넥스트 레벨은 과연 뭘까요? 자, 척추위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허리가 좋아졌다고 한들 그 프레임, 척추위생이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갇혀 나오질 못한다면은 나는 평생 상체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고, 그럼 당연히 내 몸은 굳어져 갈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, 차선생입니다. 척추위생이라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일명 신전자세라고 하는데, 자, 우리가 이 신전자세를 통해서 안 좋았던 허리가 내가 이제 일상생활 정도까지는 편해졌어요. 그렇게 생활이 가능해졌는데, 자,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게요. 평생 동안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신전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과연 편안한 삶,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?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아갈까요? 저는 여기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, 그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. 자,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땅에 종이가 아니면 휴지가 돈이 떨어졌어요. 그걸 줍기 위해서 나는 스쿼트 자세를 통해서 내려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,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과연 글쎄요, 잘 모르겠네요. 자,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 우리는 결국에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몸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태어났어요. 근데 내 몸 하나 내가 통제 못하고서 살아간다면은 그만큼 불행한 게 있을까 싶어요.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통제가 안 될지언정, 그렇지만 내 몸만큼은 내 스스로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조차도 안 된다면은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? 자, 체형 불균형,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, 허리에 대한 통증은 결국에 시초 자체가 체형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게 아플 수밖에 없고요. 체형이 올바른 상태에서는 허리가 아플 수가 없어요, 절대로.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의 건물이 있어요. 자, 근데 이 건물에서 만약에 불균형, 즉 이 건물 자체가 조금 휘어졌다고 가정할게요. 그러면 이 친구는 단순히 지금은 안 무너질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과연 무너질까요? 안 무너질까요? 물론 그 로마인가요? 외국에 이렇게 휘어진 그 탑같이 이렇게 세우신 거 있죠? 물론 그렇게 오래는 가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들은 자꾸 무너질 확률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요거거든요. 내 체형 자체가 밑에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목, 그리고 무릎 쪽, 고관절, 모든 게 다 요소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 번에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골반에 대한 길이, 그리고 골반에 대한 틀어짐을 많이들 호소하시는데,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뭐 허리가 아프다, 아니면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몸이 삐뚤어진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, 그거는 정말 잘못된 말인 게,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우리는 다리를 잘라내고 걸어 다닐 수 있나요? 절대 못 걸어 다녀요.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발가락에 대한 문제, 그리고 발목에 대한 문제, 그리고 무릎에 대한, 정강이에 대한 문제, 종아리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들에서 기능이 불가피하게 오류가 나다 보니까는 내 몸은 단순히 자꾸 틀어질 수밖에 없고, 그 틀어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될 곳이 쓰고 써야 될 곳이 못 쓰게 되면서 통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나는 전문가들이라는 그 집단 속에 내 몸을 맡게 되고요. 근데 그걸 맡겼다고 했을 때 물론 한 번에 대한 수술로 좋아진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. 그렇지만 제가 수술하시는 분들께 꼭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. 허리 디스크에 대한 수술은 안 한 분은 있을지언정 한 번 하시면은 4번까지는 무조건 생각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,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병원을 집도해주는 전문가분들, 의사분들께서는 수술은 해주십니다. 그치만 그 뒤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안 알려주십니다. 왜? 모르니까요. 예, 물론 안다고 하셔도 안 알려줘야 될 이유가 하나는 있겠죠. 그 부분은 여러분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가 허리에 대한 통증이 있었을 때 과연 신전자세, 척추위생이란 그 하나의 자세가 과연 정답일까? 이게
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리고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물론 제가 올린 영상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는 그 중에서 허리라고 검색을 해서 몇몇 영상들만 보셔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해답은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것은, 분명한 거는 한 끗 차이는 날 거예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제 정보를 듣고서 진행하신 분들, 그리고 제 정보를 듣고도 의심을 사서 아직 안 하신 분들,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은데, 하신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실 거고요. 그리고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많이 힘드시고 아프실 거예요. 물론 수술을 받을 생각만 하시고 계실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해보셔서 좋으셨다면 밑에 댓글로 좋아하셨다고 꼭 하나씩 남겨주시고,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주변에 조금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